우리 법에서 방조라고 하는 것은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또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설전 시간입니다. 이정미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된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이제 발언을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서울시는 이 사건의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사실 서울시가 합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할 때부터 서울시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실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이 상황에 대해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했던 것,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밝혀진 것이지만 그 고소인 측에서 경찰서에 이 사실을 고소를 하기 전날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담이 이루어지려면 고소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된다라고 경찰 측에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하러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전날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젠더특보에 의해서 박 시장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사이의 과정에서 서울시에게 이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 정확한 경로가 밝혀지게 된다면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이런 죄에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과 철저한 조사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책임을 지는 주체라기보다는 조사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오늘 발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의 핵심은요. 지금 피해자가 사실 그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원천 봉쇄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법적인 절차들을, 사법적 절차들을 갖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그 방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사건들로 진행이 돼야만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갖고 있는 지금의 고통과 그 진실들을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비서실을 중심으로 한 20명에 가까운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것과 또 인사 담당자에게 끊임없이 이 사실을 알리고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을 방조 내지는 묵인하면서 어찌 보면은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것, 그것을 강제 수사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강제수사기관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